슬 모아. 일본은 이제 후진국이라고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부자의 습관 등을 펴내며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 경제 전문가 가야 게이치가 뉴스위크 최신호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지금의 일본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중 최하위이며 세계 경쟁력 순위는 30위로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OECD 35개 회원국 중 18위, 상대적 빈곤율은 38개국 중 27위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내 총생산 비율은 OECD 43개국 중 40위이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50개국 중 41위,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7개국 중 32위, 실업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4개국 중 31위였습니다. 가야 게이치는 일본이 한때 세계 2위에 부유한 나라였다는 사실도 부정하면서 일본은 원래부터 가난한 나라였는데 반짝 경제 호황을 겪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야 게이치는 독일은 일본보다 GDP가 적은데도 수출 절대량이 일본의 2배 이상이라면서 독일은 지난 40년간 세계 시장에서 수출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 일본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즉 일본은 옛날에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가난해졌다가 아니라 원래 가난했는데 80년대 풍요를 겪은 뒤 다시 가난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야 게이치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기업의 최대 장점이 발빠른 흉내와 저렴한 제품 생산이라고 하면서 일본인에게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하는 능력은 없지만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능력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발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표절상법으로 재미를 보다 버블기를 거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일본인들이 스스로의 기술력을 과신해 일본은 기술대국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입니다. 가야 게이치는 이런 기본 인식의 차이가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굳어졌고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쇠퇴 산업에 집착하게 됐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최초로 개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미국이 개발한 반도체를 일본이 뒤따라 가야 게이치의 말대로 발빠르게 흉내내고 저렴한 제품 생산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전자업계 전문가 와카바야시 교수는 그 한계를 단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소니와 히타치 등 일본 전자 주요 8개 회사와 여기서 분리된 사업체 이익을 모두 합한 총액이 30년 전인 1998년과 지난해인 2018년 사이에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업이 성공한 데는 일정한 조건이 존재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1억대를 넘지 않고 제품 교체 사이클이 5년 이상 되는 존을 설정할 경우 이른바 이 같은 재팬 스트라이크 존 내에서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제품 사이클이 짧아질 경우 일본 기업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안되고 안정적인 경영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모두 1억대 이상의 규모를 넘어서자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하게 약화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90년대 전반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히타치에서 반도체 분야를 담당한 한 이사의 말을 실었습니다. 경영회의에서 위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목표로 해라. 매출 확대만을 염두에 두지 마라. 일본 전자업계는 2000년대 들어 사업 재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파나소닉이 일본 내 다른 기업으로 편입됐고 2011년 NEC의 컴퓨터 사업이 중국에 매각됐습니다. 2012년 히타치와 NEC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합쳐 세운 엘피다가 파산했고 2016년 샤프가 타이안에게 매각됐습니다. 일본 재팬 디스플레이는 2012년 히타치와 도시바, 소니의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을 통합해 만든 회사였지만 불과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매각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전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을 80% 가까이 차지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일본 전자업계는 2016년 샤프가 타이안 업체에 넘어가고 이번에 재팬 디스플레이까지 사실상 매각되면서 불과 20년 만에 이제 독자적인 일본 디스플레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20년 전 전 세계 10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이 23개나 있었지만 지금은 도요타와 소프트뱅크 단 2개만 남았습니다. 최근엔 잠시 엔저 정책으로 착시 효과를 주었던 아베노믹스도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아베노믹스는 실패 정책의 집대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산업의 쇠퇴, 무역의 적자, 임금 감소, 가계 소비 감소, 지역 쇠퇴,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일본 전체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남의 것을 따라 베껴서 개선시키는 능력은 있었지만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창조적인 혁신성이 없었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투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남의 것을 더 잘 베끼는 중국에게 표절상법을 빼앗겼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과감한 투자를 했던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가야 게이츠의 말대로 다시 가난한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